어, 지금 한 내용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 판다스에서 가장 비직관적인 문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법이 그, 적용할 때 가장 늦게 배웠고, 저도 좀 늦게 습득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다음에 소개할 내용들은 이거보다는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통용될 만한 뭔가 이해하는 흐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제는 제가 이제 멀티 인덱스의 이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먼저 데이터 프레임이나 판다스 시리즈 같은 게 원래 기원이 딕셔너리 계열이라고 했죠. 딕셔너리 계열이 기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요렇게 이러한 딕셔너리가 있을 때 이 딕셔너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형태 변환을 시키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사실 딕셔너리에서 나온 거야 라는 거를 잘 이해하면 조금 이제 편리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DF로 이렇게 받았을 때 여기에서 내가 A 컬럼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 이게 딕셔너리가 이러한 식으로 키를 A라고 전달을 하게 되면은 1, 2, 3이라는 값이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유사하게 DF에도 A라고 전달하면은 이렇게 뽑힌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좀 더 쉽다고 했죠. 그래서 마치 여기에서는 DF를 뭐처럼 보는 거예요? 딕셔너리인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딕셔너리고 얘는 이제 딕셔너리를 DF로 바꿔주는 문법이고, 그럼 DF가 이렇게 생겼는데 DF의 기원은 원래 딕셔너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DF하고 이렇게 마치 이제 키를 가지고 접근을,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 키를 갖고 접근을 하듯이 이러한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A에 해당되는 이러한 값들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판다스 시리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딕셔너리에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굳이 만든 적이 없긴 한데, 사상형 오이라는 요러한 거를 가지고 내가 80이라는 거를 넣고 딕셔너리를 먼저 만듭시다. 딕셔너리를 이렇게, 그다음에 53. 요거는 이제 학번 또는 사번이라고 칩시다. ID 85. 이런 딕셔너리가 되죠. 그렇죠? 이 딕셔너리에서 내가 4305이라는 거를 뽑게 되면 80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너무 당연하게. 얘를 PD 시리즈로 만들게 되면은 이러한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데, 얘도 그러면은 얘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80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80을 1차원으로 내가, 그러니까 키에 해당되는 밸류를 1차원으로 넣으면은 시리즈를 만들 수 있고, 여기를 2차원으로 만약에 이렇게 만들잖아요. 2차원으로 만들게 되면은 더 이상 S로 저장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컬럼 이름들로 들어가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뭐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러한 딕셔너리는 시리즈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첫 번째 로우를 뽑고 싶으면은 요게 이제 원래 딕셔너리 키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면은 여기에 4305이라고 치기만 하면 된다. 그쵸?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되게 그 쉬운 것 같은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자꾸 이제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좀 중요한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막 그 딕셔너리를 설명을 할 때 예전에 키로 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번 학기에. 별 내용은 없었는데 뭐 인트도 올 수 있고 일단은 제가 별표 친 거만 보면 스트링이 올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자주 쓰는 그 딕셔너리 형태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키가 규빈, 한이 뭐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별표를 여기다가 쳐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쓰는 형태고 그 다음에 키로 튜플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면은 이게 혹시 이런 개념이 익숙하면은 그 여기 키로 올 수 있는 거 있죠. 이게 불변형 오브젝트면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를 모르면 일단 스트링이랑 튜플은 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요게 키고 그쵸? 요게 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키를 전달하게 되면 밸류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딕셔너리를 만들 건데 얘는 지금 세 개의 원소를 갖고 있고 첫 번째 원소는 키가 요 튜플이죠. 그렇죠? 처음에 있는 튜플의 첫 번째 원소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4, 요거 이제 4학년이라는 뜻으로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학번, 요거는 1학년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학번, 요거는 2학년이고 거기에 그 뭐 대응하는 점수 같은 거 80, 90, 50 요런 스코어를 설정을 해 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그냥 딕셔너리니까 이 딕셔너리에서 내가 이러한 키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80이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러한 키를 전달을 하게 되면 90이 튀어나오겠지? 근데 얘도 하여튼 딕셔너리잖아. 요거를 시리즈로 바꾸게 되면은 이러한 애가 나오게 되네요. 얘를 내가 시리즈로 바꿨으니까 요거의 타입은 당연히 시리즈겠죠? 근데 뭔가 우리가 보는 형태랑 조금 다르죠?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마 학번이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 학년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건 뭐 세열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데이터 프레임 같기도 하고 시리즈 같기도 하고 이제 희한하죠? 타입을 일단 찍어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분명히 시리즈라고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 첫 번째 로우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됐다라는 거는 위랑 똑같은 논리 전개로 치면 얘가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90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게 멀티 인덱스를 갖고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덱스라고 제가 하게 되면은 멀티 인덱스라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얘가 이제 멀티 인덱스를 갖지 않도록 만들면은 이렇게 키를 넣고 그러니까 우리 하던 대로 키를 이제 스트링 이제 하나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때는 S라고 하면은 여기가 그냥 뭔가 그 학번이고 이게 점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인덱스를 조사하면은 인덱스하고 이렇게 그 4305부터 4354까지 리스트 비슷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그 튜플을 키로 갖고 있는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얘를 그 시리즈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인덱스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그 인덱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S에서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를 보고
여기에 있는 이런 거를 컷 앤 페이스트해서 계속 이제 붙여넣으면서 인덱싱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할 때는 원래 얘가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갖고 얘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요 시리즈 있죠? 요 시리즈가 괜찮은 거 같기는 한데 뭔가 이제 여기 아이디에 대한 정보도 있고 스코어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너무 가독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갖고 여기에서 제가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메소드는 아닌데 요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있는 인덱스에 이름을 아이디라고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는 이제 똑같이 판다스 시리즈인데 얘는 그 이 학번 위에 아이디라는 게 없고 요거는 요 시리즈는 학번 위에 아이디라는 게 생긴 시리즈죠. 이 두 개의 인덱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얘의 인덱스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거의 똑같이 보이는데 끝에 컴마하고 네임은 아이디라는 게 더 추가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덱스를 뽑을 때 이 인덱스들 있죠. 이러한 인덱스들을 통칭하는 타이틀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도 있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타이틀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 인덱스를 찍었을 때 맨 마지막에 네임 아이디라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를 하는 이유가 이 멀티 인덱스를 학생들이 실제로 막 만들면서 이렇게 쓸 일은 없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건들다 보면 멀티 인덱스를 갖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면은 아까 이상한 거, 요거는 이제 중첩되어 있는 인덱스가 있고 그 중첩되어 있는 인덱스에 각각에 해당되는 이름은 지금 없는 상태이네요. 그쵸? 근데 내가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 중첩되어 있는 인덱스에 첫 번째 인덱스에는 id라는 이름을 붙였고 타이틀을 붙였고 두 번째 인덱스에는 year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S는 이제 이름이 없는 경우에요. S 같은 경우는 인덱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멀티 인덱스가 있다라는 것만 출력이 되는데 요 시리즈에 대한 인덱스를 출력을 하면은 요거에 대한 여기 있네. 인덱스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위하고 똑같은데 네임에 id, year라고 리스트 형태로 인덱스들의 타이틀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시리즈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 멀티 인덱스가 있으면 어떻게 보이냐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할 수도 있죠. 궁금하지 않아도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뒤에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거 있죠. 여기에서 얘를 한번 이 마지막 요거 있죠.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강제로 그냥 만들어 볼게요. PD 데이터 프레임 형태 변화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희한한 형태를 갖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타입이 아닌데 당하지 않고 일단 컬럼의 이름은 뭐예요? 0. 요게 이제 컬럼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디하고 이어는 되게 볼드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 볼드체로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인덱스가 좀 두 개 있구나. 하나는 아이디가 되어 있고, 하나는 이어가 되고, 이어가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 43652, 43653, 이러한 인덱스에 대한 아이디 값은, 그 타이틀은 아이디라고 되어 있고, 요 412라는 숫자에 대한
타이틀은 이제 이어라고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DF로 살짝 받아놓고 그게 이제 여기 있네요. 여기 DF로 살짝 받아놓고 이런 거에 대한 컬럼을 조사를 해보니까 컬럼은 지금 0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컬럼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단 컬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 컬럼들의 이름을 리스트화 시키면 0만 들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0이라는 의미고 여기에서 인덱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시리즈에서 봤던 그 멀티 인덱스 구조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게 로우에 대한 각각 인덱스 값이고 그 인덱스에는 이름이 있는데 아이디하고 이어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마치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세 개의 컬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하나의 컬럼이 있고 두 개의 중첩되어 있는 인덱스를 갖고 있는 구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요거를 그냥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도 이제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이 볼드체로 되어 있는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가 인덱스예요. 근데 얘는 인덱스가 한 열, 또 여기는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세로 줄이 있는데 첫 번째 인덱스는 학번을 의미하고 두 번째 인덱스는 이제 그 학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덱스에 대한 타이틀은 각각 없는 상태이고 컬럼은 지금 하나 있는데 컬럼의 이름은 빵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만들었던 뭐 피보팅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데이터, 요 데이터를 봅시다. 일단 인덱스는 뭐예요? 인덱스는 요게 두 개가 인덱스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두 위에 있는 얘가 뭐예요? 인덱스의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컬럼 네임은 뭐예요? 요게 컬럼 네임이 되겠죠. 그 컬럼 네임에도 타이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컬럼 네임에 대한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자, UDF에서 인덱스를 봅시다. 인덱스를 보면은 뭐 중첩되어 있는 인덱스 구조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겼네요. 인덱스는 이거 두 개가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인덱스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젠더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덱스의 이름이고 여기에 컬럼을 찍어 보면은 컬럼 이름이 fail이랑 패스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컬럼드 네임에 대한 타이틀이 있는데 그게 리절트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딱 보는 순간 여기는 인덱스, 여기는 이제 컬럼 네임, 그 다음에 요거는 인덱스에 대한 타이틀, 요건 컬럼 네임에 대한 타이틀 이렇게 딱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그 fail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거하고 두 개 더 해갖고 총 지원자 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막 이거를 당황하지 않고 그냥 이거 어차피 컬럼 네임 얘야. 그 다음에 컬럼 네임 패스에 대한 컬럼 네임은 그냥 패스라고 하면 돼. 이렇게 하고 구하면 되겠죠. 그쵸? 이거를 리절트 이거를 해야 되나? 리절트 페일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조를 딱 보고 어디까지가 인덱스, 어디까지가 컬럼 네임, 그 다음에 뭐는 이제 인덱스의 타이틀, 뭐는 이제 컬럼 네임의 타이틀 이런 게 머릿속에 싹싹 지나가야지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드를 이렇게 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열과 2열을 더하면은 아이씨 그걸 지웠네. 방금 했던 건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두 개는 그 인덱스하고 컬럼 이름에 대한 뭔가 타이틀이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그냥 마인드가 있으면 돼요. 얘도 되겠지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열이 뽑히겠는데 첫 번째 열은 뭐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쵸? 그냥 두 번째 열을 뽑으라고 하면은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2x2 데이터 프레임이고 첫 번째 컬럼의 이름은 얘고 두 번째 컬럼의 이름은 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더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sum 이렇게 하면은 이 컬럼 와이즈하게 더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로우 와이즈하게 얘하고 더해갖고 얘가 나오고 얘에 더해서 요게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 딱 나왔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결국에는 뭐랑 똑같은 구조다. 그냥 그 간단하게 말하면은 PD 데이터 프레임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그냥 이름을 좀 넣어놨네. 그 다음에 이 이름에 대한 이 타이틀도 붙여놨고 여기에도 이제 이거에 대한 타이틀도 붙여놨네. 그냥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는 우리가 요거로 보고 있어도 구현을 할 때는 요거나 혹은 아니면 이제 여기에까지는 뭐 인덱스를 줄 수도 있겠죠. 이 젠더라든가 리저트라는 그 타이틀에 현혹되면은 굉장히 불리하겠죠. 이 코드를 의도한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일단 인덱스가 멀티 인덱스죠. 그렇죠? 요것도 인덱스고 지금 요쪽도 인덱스예요. 그렇죠? 이 첫 번째 인덱스에 대한 타이틀은 젠더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인덱스에 대한 타이틀은 학과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컬럼은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가 컬럼 이름이고 이 컬럼 이름에 대한 타이틀이 리절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멀티 인덱스가 튀어나오겠죠. female, 뭐 A,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네임이 젠더, 디파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컬럼을 하게 되면은 그냥 여기에 fail, 패스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대한 이름이 리저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314라는 애를 내가 뽑고 싶다. 요거 있죠. 그러면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여기 로우 쪽은 지금 멀티 인덱스고 컬럼 쪽은 그냥 이게 이렇게 뽑으면 되죠. 이 멀티 인덱스는 메일 A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314라는 값이 뽑히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막 뭐 멀티 인덱스다 얘는 원래 이제 딕셔너리였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요런 데이터 프레임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이제 제가 저번에 썼던 테크닉이 여기 있는 열이랑 여기 있는 열을 뽑아갖고 새로운 열을 추가하고 그렇죠? 그 새로운 역을 이제 총 지원자 수 이런 거를 칼럼을 이렇게 할당을 했잖아요. 그런 문법을 쓸 때 너무 이제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별 합격률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A 학과 같은 경우는 19, 그 다음에 89 이런 거를 이제 분모에 두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패스에 대한 애를 이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ssign rate라는 거를 이제 넣을 건데 뭐 람다 df 써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뭐 지금 df가 의미하는 게 똑같으니까 굳이 쓰지 않고 df에 패스 얘가 이제 분자에 오고 분모에는 df에 더하기 df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학과별 합격률이 그냥 구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면 이거를 일단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 보고 딱 구조를 보고 컬럼 이름 뭐야 인덱스 이름 뭐야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얘는 그냥 컬럼 두 개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 뿐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얘를 로우 와이즈하게 썸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애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얘하고 얘를 더해갖고 아까 이제 했던 거죠. 19, 89 더해서 108이 나오고 요거를 이제 분자해 줄 수도 있으니까 요거 대신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똑같은 애가 나오죠. 가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